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꿈을 꾸고 애인을 만났다. 25명의 실증 꿈 사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실증 꿈 사례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꿈의 상징에 이해하고 오직 그 실증 꿈 사례에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것처럼 꿈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5가지를 갖다가 제가 다 슬라이드 파일을 준비해서 지금 녹화 촬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이런 꿈을 꾸고 애인을 만났다.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분 맺는 꿈, 애인이 생기는 꿈에 관해서 실증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적인 미래 투시의 꿈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꿈에서 본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 시절에 시댁 부엌에서 아기를 얻고 일을 하고 있는 꿈을 꿨는데 나중에 진짜 그 시댁 부엌이더라. 결혼 상대자를 꿈에서 보는 이러한 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꿈에 신랑 얼굴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 신랑 얼굴을 딱 기억했다가 9년이 지나서 그 남자 보고서 이제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꿈에서 점지된 인연이라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로 신랑이라는 거죠. 키 작고 뚱뚱한 남자가 내 신랑이라면서 왔는데 실제 그 사람이 자신의 신랑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적 미래 투시의 꿈은 꿈에서 본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례인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흰색 가운을 입고 흰색 자가용 몰고 머리도 짧고 키는 173 정도. 근데 꿈속에서 미래 남편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8년 후에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바로 옛날 자기 꿈에 나타난 그 사람이라는 거죠. 흰색 소나타 입고 있었고 외모도 같았고 흰색 가운이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연구소에서 가운 입고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장차 자신의 배필을 꿈에서 보거나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연분 맺는 꿈, 애인이 생기는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쪽두리를 쓰고 결혼식장 나가기 전에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본 유부녀의 꿈입니다. 여기서 아마 꿈속에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또 옥색 고무신,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 세 컬레를 번갈아 신어보다가 검정 고무신을 신은 여성의 꿈은 3번 결혼하고 이혼했다가 나중에 정착함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신발 꿈 사례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폭풍이 몰아치던 곳에서 장막을 열고 들어가니 파란 하늘에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꿈. 굉장히 좋죠. 파란 하늘에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일생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새색시의 여러 방을 살펴보는 꿈. 자, 꿈의 상징이 현실에서는 집의 여러 방을 살펴보는 꿈이었는데 현실에서는 새색시의 이모저모와 인물됨을 살피고 알아보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훔친 사나이의 꿈. 여기서 보석이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 일로 실현됐습니다. 이 경우에 연분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꿈의 상징으로 보석이 여기에서 나왔지만 신발을 새로 얻는 꿈을 꾸고 연분 맺듯이 보석을 새로 가져오는 것도 연분 애정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신발이나 보석뿐만이 아니라 이런 참외, 호박, 가지, 뭐 과일 이런 걸 갖다가 몰래 따오거나 한 부인의 꿈에서도 혼처가 정해진 것을 예지한 꿈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연분으로 실현되면은 이렇게 혼처가 정해지는 거로 실현이 되고, 만약에 딸이 결혼해서 이제 유부녀였다 그러면 이런 걸 가져오는 꿈이 태몽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자, 벌써 이런 연분 맺는 꿈이 여러 가지로 실현되고 있죠. 신발을 얻거나 보석을 뭐 가져오거나 과일이나 첨가류 가져오거나. 자, 그다음 9번째는 어떻습니까? 구렁이에게 밥상을 차려 올리는 꿈이다. 구렁이로 상징된 남자와 인연을 맺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구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렁이는 뱀보다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렁이로 상징된 남자면 남자가 그래도 그릇이 크고 능력이 좀 뛰어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구렁이가 또 나왔는데요. 구렁이가 이름을 부르면서 찾습니다. 꿈속에서 구렁이가 친구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구렁이가 친구를 찾아다니는 꿈이었죠. 현실에서는 그 구렁이가 그 찾던 여자를 몰라 하고서는 이제 찾지 못했으니까 현실에서는 그 남자가 그 누구누구 여자를 떠나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일로 실현됐습니다. 구렁이가 바로 남자죠. 자, 이 뱀도 구렁이하고 뭐 사촌지간이죠. 다만 이제 뱀은 구렁이보다 조금 능력이나 그릇 때문에 뒤떨어질 적에 좀 등장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그냥 뱀, 구렁이는 좀 큰 능력의 소유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장군의 태몽에 커다란 그 구렁이 옆에 자잘한 뱀들이 아주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던 꿈을 꿨습니다. 장차 이 태몽 꿈을 꾼 사람이 장군이 됐습니다. 이 장군 밑에 부하 병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구렁이 옆에 자잘한 수많은 뱀들이 바로 부하 병사들을 뜻한 거죠. 이렇게 뱀, 구렁이, 사람의 상징인데 구렁이일수록 좀 능력이 크고 그릇됨이 크고 좀 파워가 좀 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뱀이 되겠죠. 자, 뱀이 머리를 잡아 꼼짝 못하게 붙잡은 꿈이다. 형이 꾼 꿈인데 집안에 뱀이 들어왔는데 누구도 꼼짝 못했는데 그 뱀을 형이 딱 잡았더니 뱀이 꼼짝 못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동생이 선을 보러 가기 전에 전날 밤에 꿈을 꾸고 후에 동생이 본 여자와 선을 본 여자와 결혼식 올렸다. 그런데 여기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뱀의 머리를 잡은 사람이 형이 되겠습니까? 동생이 되겠습니까? 예, 좀 전에 잘못 말했는데요. 당연히 동생이 되겠죠. 뱀의 머리를 잡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니까 동생이 뱀으로 상징된, 이때는 여기서 뱀이 여자를 상징한 거죠. 맞선을 보게 된 여자를 갖다가 뱀으로 상징. 그 뱀을 잡은 동생이 뱀하고 인연을 맺는 거죠. 자, 솥을 닦고 있던 여자다. 인연을 맺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이 사례인데 그 상처를 하고 홀로 살아가던 선생님 꿈에 어떤 여자가 주방에서 솥을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손만 닦고 있는데 나 물 한 잔 줘 해서 물을 한 그릇 얻어 마시다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이 꿈을 꾸고 며칠 뒤에 착실한 여성을 소개받아서 재혼하는 거로 실현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뚜껑이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꿈을 꾼 사람은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예, 소뚜껑으로 상징된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솥이라는 게 가정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옛날 말로 어디 두 남녀가 사랑해서 어디 같이 도망쳐가 살찌게 딴 건 안 사도 솥은 사야 음식을 끓여 먹을 거 아닙니까? 자, 사례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자, 이분은 황금빛 나는 봉황이 날아든 꿈이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봉황으로 상징된 여자분을 만나서 혼인하게 되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보면은 이제 이 봉황이라는 게 우리가 상서로운 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상서로운 일이 있을 것을, 근데 이 봉황이 날아들 때 사귀던 현재 아내가 있었는데 맛있게 잡아먹자, 이런 꿈을 꾸고서, 이런 봉황이 날아든 꿈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기 이분은 재혼을 했지만 만약에 실직자가 이런 꿈을 꿨을 때 당연히 취직하죠. 또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꿈 꾸면 승진하겠죠. 자, 또 재미난 사례네요. 암고양이가 다른 사람 외면하고 내 품에 와서 안긴 꿈이다. 연분매증이죠. 결혼 전에 신랑 집에 암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냉장고 밑에 들어갔답니다.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더니 신랑이, 현재 신랑이죠, 나비하고 불렀더니 나와서 신랑 품에 안겼답니다. 며칠 후에 만났고 결혼에 꼴이 냈답니다. 현재 신혼에 있는 아내가 보내온 꿈사례죠. 그러니까 이 암고양이가 바로 자신이었던 거죠. 꿈속에 나오는 동물들은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이 고양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왜 그 앙칼진 고양이 그러면 표독스러운 아내, 이런 상징이 되겠죠. 토끼 같은 자식, 말이 있는 것처럼 토끼는 자식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됩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고양이가 냉장고 밑에 가서 숨었는데 이제 장차 남편이 있는 사람이 불렀더니 나와서 신랑 품에 안겼다라고 꿈이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만약에 신랑이 불렀는데 나오지 않고 또 나왔다 하더라도 휙 다른 데로 도망갔다 그러면 이 남편하고 연분이 맺어지지 않았겠죠. 꿈은 상정 미래의지, 꿈은 꿈에서 예지된 대로 흘러갑니다. 자, 연분 맺는 꿈의 대상, 그 상징물이 다양한데요. 뭐 보석이다, 과일이다, 신발이다, 뭐 고양이다, 뱀이다, 구렁이다, 과일도 됩니다. 근데 과일이 있는데 여기서 과일을 갖다가 뭐 가져오는 꿈에 좋죠. 여기서 이제 과일을 먹으면서 남자를 지켜봤다라고 했는데, 글쎄 과일을 가져온 건 아니지만은 과일을 먹었다. 이따가 보면은 또 과일 사례가 나오는데요. 친구를 유심히 쳐다봤다. 요런 데서 연분이 좀 그러한 좀 그 분위기가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얘기가 꿈의 분위기가 어둡고 음산했다. 요게 중요합니다. 꿈속에서 정겹고 좀 아름답고 풍요로워야지 이렇게 어둡고 음산하면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꿨는데 실제로 애인이 생겼지만 나중에 헤어졌더라. 자,
와인잔을 선물 받은 꿈이다. 이것도 애인이 생기는 꿈이네요. 하여간 꿈에서 뭔가 이렇게 받는 꿈은 좋습니다. 이렇게 받는 꿈은. 근데 여기도 보면은 옆에 있던 사람이 와인잔을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을 부러뜨렸다. 그랬더니 더 밥솥보다 큰 와인잔을 가져와서 이번엔 부러질 일이 없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제 애인이 이제 이틀 후에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꿈을 전개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그 와인잔 준 것이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밥솥보다 큰 와인잔으로 다시 줬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사귀게 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중간에 크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계기로 해서 더 사이가 돈독해졌다. 아무래도 와인잔이 부러졌던 게 그 싸움을 예지했던 것 같다. 안 한다라는 분이 2009년도 11월 15일 날 보내오신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와인잔이 처음에 부러졌던 게 뭔가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애정연분에 금이 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커다란 튼튼한 와인잔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러한 애정연분에 결함이 없게 되겠죠. 자, 이 벽에 아주 큰 시계가 걸려있는 꿈으로 연분을 맺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계 꿈으로 연분이 좀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멋장이라는 분이 이전에 보내오신 건데, 이 시계라는 게, 시계도 우리 살림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계가 아주 크고 좋을수록 좋은 관계. 시계에 대해서 좀 간략 살펴보면은 협조자, 배우자, 자손 이런 걸 뜻하는데 고장나는 경우에는 사업부진 겪게 되죠. 또는 교통사고 등을 당하게 돼서 신체를 다치는 일로 되는 것도 다치게 되는 일도 가능합니다.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새로 산 시계에 먼지가 묻어있는 꿈. 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산 시계다. 근데 쉽게 말하면 처녀인 줄 알았는데 과거가 있는 여성을 만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시계가 바로 어떠한 인연 맺을 여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금시계를 갖다가 미군 막사에서 훔쳐내서 종이에 싸서 학문 속에 감췄답니다. 좀 금시계를 갖다가 미군 막사에서 훔쳐내서 종이에 싸서 학문에 감춰두는 꿈을 꿨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금시계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여성을 갖다가 시계를 갖다가 학문에 감췄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을 갖다가 아내 몰래 동거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자, 이번 사례는 또 어떻겠습니까? 뱃속에서 나온 나무 토막이 신랑 각시 인형으로 변한 꿈이다. 요거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자, 나무 토막이, 뱃속에서 나온 나무 토막이 신랑 각시 인형으로 변했다. 뭔가 연분매진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꾼 꿈인데 나무 토막인지 뭔지가 나왔는데 신랑 신부 인형으로 변했다. 제가 쓴 답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뱃속에서 아픈 것이 몸에 나오는 걸 저는 이제 딸을 시집 못 보내서 근심하던 스트레스, 병마 등이 해소되는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했고, 축하드립니다. 두 남녀의 상징인 경우에 바라는 대로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실현 결과를 또 보냈어요, 이분이. 예, 결혼했어요. 4월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붉은 태양이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꿈을 꿨습니다. 신혼여행 가서요. 게다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잘 살라고 하셨다. 참 이분처럼 이렇게 상담받고 사례를 갖다가 많은 분이 좀 알려주시고 계신데 또 안 알려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혼여행 가서 꿨다고 했는데 붉은 태몽이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꿈이 만약에 생생하고 강렬하다면 태몽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에 아주 좋은 태몽입니다. 우리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 아주 세상에 그 위세를 갖다가 널리 떨치게 되는, 또 이게 태몽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광경을 보는 꿈은 소원성취에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높은 정상에 올라서 이렇게 아래를 다 굽어보는 꿈,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용 두 마리가 같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늘로 올라간 꿈이다. 좋죠? 여기 올라가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로 올라갔으니까 요 올라가는 기간은 데이트하고 사귀는 기간, 합쳐지는 거는 결혼하는 걸 뜻하겠죠. 참 꿈이 아주 좋습니다. 또 용 두 마리라는 거로 봐서 남녀 둘 다 능력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을 뜻하고요. 연분을 맺기 전에 꾼 사례인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합쳐서 올라갔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결혼 정령이 지난 때라 2달 뒤에 결혼하게 됐다네요. 합쳐진 기간이. 두 분의 미래는 아주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을 꿈을 통해 예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던 게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떨어지는 꿈을 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가 피투성이에 떨어졌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치게 되겠죠. 추정하시겠지만 결혼을 살더라도 한 사람이 사고로 다치거나 병이 들어 헤어지게 되고, 이때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리감이 기간을 암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금방 떨어지면 얼마 살지 않아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피투성이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면 현실에서 그 실험 결과를 막거나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태몽이고요. 꿈에서 예지된 대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에 있어서. 자, 여기도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것인데요. 한 여자의 꿈에 소년이 다가오는데 그와 결혼해야 된다고 누군가 말하는 꿈이다. 소년이 다가왔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꿈을 꾼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해몽의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이 여자분이 이제 그 몸이 좀 이렇게 편치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꿈속에서는 결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결혼이 아니라 목사와 인연을 맺고 신앙의 길로 접어들어서 지병도 쾌유되는 거로 실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현실에서는 목사였지만 소년하고 결혼해야 된다. 여기서 이 목사님이 소년으로 나왔는데 꿈의 상징에서는 좀 소년처럼 좀 순수하고 좀 그럴 적에 소년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 경력이 많지 않은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좀 어린애 소년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이미 올려준 결혼하는 꿈에 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과 결합 성사 체결되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로 실현됐다고 봐야죠. 자, 신랑이
준 꿈이다. 사실적 꿈인 것도 같은데 어떤 좋은 거죠. 이렇게 결혼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꿈을 꿨는데 안아줬을 때 실제 결혼한 신랑이 만났을 때 안아줬을 때 느낌하고 바로 그 느낌이었다. 그래서 결혼을 쉽게 결정했다. 스님에게 장식품을 받는 꿈이다. 어쨌든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받는다는 거는, 근데 스님에게 덕담 같은 걸 글씨로 써줬다. 그거 받을 때 옆에 시어머님이 보고 있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시어머님이랬죠. 그래서 스님에게 뭘 받는 꿈은 좋은 꿈이라고 했는데 당시 좋은 일은 합격밖에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결혼 꿈으로 됐다. 그래서 이때 스님이 이제 써줬다고 했는데, 스님 하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우리가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좀 덕이 많고 뭐 지혜롭고 이런 의미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남자랑 손잡고 엄마를 바라보는 꿈인데 결혼이 성사됐죠. 꿈에 어떤 남자랑 손잡고 엄마를 바라봤는데 꿈에 본 남자하고 결혼한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어깨동무를 하고 다니는 꿈을 꿨다. 누군가가. 첫사랑 남자에 관한 꿈 얘기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짝이네랑 저랑 양쪽에 어깨동무하고 다니더라고요. 결혼 후에 얼마 있다 들은 소식으로 첫사랑 남자애가 그 애하고 결혼했더라. 에이지몽 무시 못해요. 그 밖에도 엄청난 그런 꿈 체험을 했어요. 이런 얘기인데, 신비한 꿈 이야기지만 선인들의 사례에도 어렸을 때 장차 얻게 될 배우자에 대한 그 꿈을 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꿈을 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그 어느 노인이 여자 어린 계집아이를 데리고 나타나서 장차 이 아이가 그대의 배필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꿔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또 꽤 오래 지나서 이제 이 아이가 장성했으니 그대에게 가리라.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는 그 꿈에 어린 계집아이였는데 아주 장성한 처녀가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결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 말로는 혼인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연분 맺는 꿈에 과일이 관계되는 꿈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보석꿈, 신발꿈, 구렁이, 뱀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과일을 갖다가 사서 먹으려다가 못 먹었다. 그러면 요거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맛있는 과일을, 내가 원하는 과일을 먹었을 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만나고 있는 오빠하고도 안 됐고 선을 본 사람하고도 제대로 안 되게 됐죠.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복숭아였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덧붙이자면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되죠. 결혼해서 가입 여건에 있는 경우라면은 태몽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복숭아 싫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장차 유산하거나 또 요절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인 사이트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을 하시고 저희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제가 1년간 정회원으로
사이트의 모든 실증 사례를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